안녕하세요 선생님. 저는 영어 독해 시간이 안 줄어서 고민이에요. 긴 지문은 2분 정도 걸리는데 영어 총 시간과 독해 지문별 시간을 어느 정도로 잡고 풀어야 할까요? 새해 소망은 코로나가 종식되고 시험 합격해서 여행을 마음껏 다니는 거예요. 영어 독해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힘 빠지는 얘기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봐요. 첫 번째는 영어 독해를 잘 하시면 돼요. 그죠? 좀 힘 빠지는데요? 부연 설명이 들어갈 아, 겁니다. 네네네. 네. 두 번째는 우리가 어차피 한 세트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휘하고 문법에서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어요. 평균적으로 4문제가 나오니 4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공부한 만큼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파트가 문법이라고 생각해요. 물론 그쵸. 그 경지까지 올라가는데 학생들 개인 간의 속도 차이는 있어요. 다만 문법은 어차피 똑같아진다라는 게 제 지론이거든요. 4문제를 다 맞출 수가 있고 어휘도 만약에 올해처럼 좀 쉽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어휘에 자신감이 있다든지 하면 거기서 시간을 단축하고 독해 세이브하고.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그거보다는 독해 자체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. 독해 자체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교과서적인 얘기부터 또 말씀드리면 매일 푸는 루틴이 필요하다고 봐요. 독해를 매일매일 푸는 게 좋나요? 네. 이거는 뭐 이제 선생님마다 또는 조언을 하시는 분마다 말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이 방식이 학생들이 효과를 보고 있는 거를 봤고요. 루틴이 있어야 되는데 그 루틴이라는 게 다른 과목의 밸런스를 무너뜨릴 정도의 루틴은 당연히 안 되고요. 하루에 몇 개, N개라는 형태는 개인마다 다르겠죠. 그쵸. 그러니까 그거를 소화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까지만 끝나면은 또 똑같은 말이 돼요. 근데 그거를 풀고 나서 저는 분석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스타일이에요. 분석하는 걸. 네. 그쵸. 제가 공시를 이제 가리키면서 학생들이 독해 분석을 하는 걸 봤을 때 깜짝 놀랐던 점이 두 가지예요. 왜죠? 첫째는 독해 분석을 하라 했더니 단어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이해는 돼요. 뭐냐면 이 유형마다의 답도출 근거를 뽑아내는 게 다 다른데 그쵸. 그게 안 보이니까 또 막상 문법 같은 경우는 답이 3번인데 나는 4번이라고 했어. 그래서 3번이라고 했더니 해설지를 봤더니 이해가 가. 근데 독해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.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? 그러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으니 분석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네. 두 번째 놀랬던 점은 거기서 문법 분석하시는 분도 봤어요. 독해 문제에서 대명사 막 이렇게 적고 단어랑 문법을 한다. 네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분석은 왜 이게 답이 3번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돼요. 문법은 틀리면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독해는 상대적으로 고민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답도출에 대한 분석. 두 번째는 아무래도 그쵸. 문장 구조 분석. 이 두 가지가 돼줘야 처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단계가 이거고 이상적인 단계가 여기라면 이거를 완벽하게 맞추고 시험장 갈 수는 없어요. 강사가 아닌 이상. 그럼 이걸 점점 괴리감을 좁힌 상태에서 가는 게 베스트거든요. 그래서 매일마다의 루틴과 그거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. 맞아요. 저 100% 이해하는데 조금만 더 추가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독해 문제를 틀렸을 때 말씀하신 대로 틀린 거에 대한 근거 그런 거를 찾는 연습 플러스 해가지고 그 구문 분석을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영어 독해가 안 풀리는 게 3가지가 있던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어휘가 안 돼서 애초에 안 읽히니까 틀리고 두 번째로는 어휘를 안다 하더라도 해석이 안 돼요. 그러니까 그렇죠. 구문이 안 되는 거죠.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단어도 알고 해석도 되는데 이 글을 답을 도출을 못 하는 거예요. 논리력이 조금 부족해가지고. 근데 우리 공무원 수험에서는 되게 다 첫 번째랑 두 번째 문제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구문을 되게 많이 분석했어요.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모아보니까 되게 다 비슷하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도치 구문, 그렇죠. 생략 구문 이런 것들이 해석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되게 중점적으로 잘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생략 구문 만났을 때에 나 옛날에 이거 분석했잖아 하면서 해석이 되더라고요. 네,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지금 멘토님이 말씀하신 거에 두 가지를 정확하게 저도 공감을 하는데 첫 번째는 사실 뭐 도치라든지 생략 이런 게 문법책이라든지 구문책에 저 끄트머리에 있어요. 맞아요. 특수구문 이렇게 해가지고.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게 괴롭히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건데 지금 멘토님이 딱 지적해 주셨던 게 공시 독해가 법원직이나 국회직 문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그런 비중이 좀 있지만 일반 우리 인역처 문제 같은 경우는 해석만 되면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거거든요. 맞아요. 근데 제가 그래서 아까 그 기출 독해 회독을 밸런스용으로 써야 된다는 게 뭐냐면 다른 문제집 같은 걸 풀다가 너무 깊이 있는 독해를 하다 보면 그 밸런스를 잃게 돼요. 많이 잃죠. 그래서 자괴감이 드는 거죠. 나는 왜 이렇게 독해를 못하지? 공부를 했는데 근데 그 단계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시간을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정확성과 신속성의 싸움이거든요. 독해는요. 그쵸. 뭐 하나에 치중하면 하나가 망하고 이제 이런 건데 제가 수업 시간에 또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
실전에서 속독을 하고 싶으면 평소에 연습할 때 정독을 정확하게. 하라는 얘기. 네, 네, 진짜. 아까 전에 그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 문제를 풀 때 구문 분석하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. 그렇게 하면은 또 이제 큰일 나죠. 네. 풀고 나서 분석할 때 반드시 그 작업이 있어줘야 그쵸. 되게 역설적이지만 그 분석 작업을 정독을 할수록 결국에는 실전에서 속독이 됩니다. 그래서 시간과 관련된 건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. 20문제를 몇 분을 써야 되나 지금 저는 이렇게도 한번 이해가 되는데 그쵸. 이거는- 총 독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. 네. 개인차가 엄청 심하죠. 근데 평균적으로 지금 기준을 굳이 정하고 싶으시다면 일단은 30분을 놓고 동영을 연습하시는 게 맞지 않나. 30분이요. 네네네. 당연 난이도가 좀 쉬워졌고 또 이런 변수가 있잖아요. 내가 예를 들어서 영어를 나중에 풀기로 했는데 처음에 배치한 과목을 뭐 예를 들어서 10분 안에 또는 8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그 과목의 난이도가 변수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이게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는 아닌데 30분 정도는 일단은 놓고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. 그거는 근데 이제 조금 유두리가 있습니다. 네네. 좋습니다. 그러면 영어 총 시간은 네. 30분 정도 잡고 독해 네. 지문별 시간은 얼마 정도로 좀 잡으면 될까요? 지문별 시간은 제가 봤을 때 어떤 유형은 몇 분,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. 아, 의미가 없다. 네, 왜냐하면 독해라는 것 자체가 그날 문제를 풀 때 저는 흐름을 탄다고 표현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한번 쫙 될 때 쭉 되다가 물론 좀 막히는 문제가 났을 때 다시 그게 가라앉고 그쵸, 그쵸. 다시 그걸 끌어올릴 때까지 시간이 또 필요하고 이런 거예요. 그쵸. 그래서 어떤 내가 어려워하는 유형이었어. 근데 내가 그쵸, 알고 있는 그쵸. 내용이 나와. 그럼 또 거기서 속도가 붙어요. 아, 그쵸. 예, 그래서 이게 한 지문, 어떤 유형은 몇 분에 풀고 한 지문에는 몇 분에 풀고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30분이면 30분 정해놓고 그 동형 내에서 시간을 배분하는 배분하면 연습을 좋다. 해야 되고 더 추천하고 싶은 건 사실은 100분 동형을 제가 많이 말씀드려요. 아, 전 과목 100분 그렇죠. 동영.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공시는 한 과목이다라고 말씀. 와, 이거 진짜 약간 명언인데요. 저는 공시를 안 준비해봤기 때문에 그 느낌을 정확히 모르죠. 여러분보다 오히려 몰라요. 근데 100분 한 과목이다. 그러니까 이 100분 내에 처리하는 훈련을 하는 게 오히려 영어에 대한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가 좀 잡히지 않을까. 그렇죠, 맞아. 저 같은 경우에도 공부할 때 네. 그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 스터디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어우, 100분 동안 네. 100문제를 풀고 빠이빠이를 하는 거죠. 네네네. 네.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도움됐던 게 저는 평소에 글을 되게 빨리 읽는 사람이어가지고 네네. 보통 100분의 시험이 있으면 그거를 50분 만에 다 풀어요, 먼저 처음에. 그러니까 초벌로 다 풀어요. 근데 그렇게 그 하다 방법도 있죠. 보니까 네. 제가 되게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남들 문제 푸는 시간이 뭐 90분, 100분 딱 맞춰서 푸는 거를 보고 아, 나처럼 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같이 시간을 좀 점검하기도 하고 네네네. 문제 과목당 배분 시간을 막 조절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네. 말씀하신 대로 100분의 100문제를 풀다 보면 네. 되게 많이 도움 되더라고요. 네네네. 네.